언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신문 배달 직업도 다 다녀봤고,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 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그냥 책상 발림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론만 이야기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언론 재단 경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명색이 유학을 미국에서 하는 덕분에 언론 재단에 와서 외국을 자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뭐 미국의 유명한 언론사만이 아니라 저널리즘 스쿨들, 그 다음에 저널리즘 싱크탱크들, 그 다음 기자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또 외국 기자들이 국내에 와도 제가 연수도 좀 비교적 같이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2007년도에 중동, 남미, 그 다음에 동유럽 기자들 한 20명 정도가 이제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한 달 정도 다니면서 이렇게 한국 언론에 대해서, 또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금강산이 개방될 때라서 금강산도 같이 갔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김정일 때죠. 김정일 노동당 서기가 개혁 개방을 막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았으니까 그때 외국 기자들이 갔을 때 북한 측에서 되게 대우를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금강산 초대소에 가 있을 때 뭐 거의 밤새워서 술도 마시게 해주고 특별 대우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게 제 인생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이제 경험 끝에 제가 이제 올 8월 달에 다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1년 정도 연구년 기회가 있어서 시애틀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이제 제 결론인데요, 사실은. 제가 1998년도에 미국을 나갔고, 그리고 그 사이에 공부도 했고, 또 언론재단이 있으면서 해외도 나갔다 왔고, 또 최근에 또 미국을 갔다 왔는데, 혹시 궁금할까봐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이들이 이제 제가 최근 강의 다닌 것 중에 가장 이 평균 연령이 높으실 것 같은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외국 가면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언론 활동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거 자체가 별로 낯설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었던 시애틀만 하더라도 도서관이나 또는 이제 공공기관에 가면 종이신문이 여전히 제일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야, 김 박사, 그러면 종이신문이 있는데 인터넷 언론은 없어? 인터넷 언론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터넷 언론사는 이런 언론사대로 가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도 스마트폰대로 가고, 종이신문은 또 종이신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제가 별로 그렇게 나이는 안 많지만 제 스스로 배운 게 뭐냐면, 세상은 다른 것도 많지만 같은 게 참 많다. 그러니까 좀 이제 저희들 분야로 적용해 보면, 저널리즘이라는 게 국가별로 다 다르죠. 다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마다 공통의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 결국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무엇이 우리의 특수성이고 무엇이 우리 시대의 보편성이냐. 그 보편성과 특수성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작업, 이게 사실 제일 필요하겠죠. 그게 아마 제가 뉴스다움이 밥 먹여준다, 뭐 이렇게 약간 제목을 뽑았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뉴스다움이라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자리 말씀에서 배운 건데요. 결국 뭐냐면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저는 어릴 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한자 교육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삼강오륜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보고,
겁니다. 부자 유친이다. 이게 이제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친함이 필요하다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 간의 유신도 아니고, 그죠? 부자 간의 유이도 아니고, 부자 간의 유애도 아니에요. 부자 간의 유친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서먹서먹해지니까 점점 더 친이란 게 뭔지, 친이란 게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왜 그런 이제 고사 옛날 말씀에 담겨 있는지.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면 부부 유별이다 했을 때, 어릴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남녀 간에 차별이 있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딴 뜻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서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칠 때도 아버지가 해야 될 모습이 있고, 아버지가 취해야 될 모습이 있고, 아내가 취해야 될 모습이 있는 것처럼, 결국 이제 이 말 끝에 저희들이 오늘 고민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저희들이 뭐 인터넷 시대라고 정의를 하든, 또는 2018년이라고 정의를 하든, 또는 뭐 후기 산업사회라고 정의를 하든, 또 제4의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긴 간에, 이 시대에 언론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근데 실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쓰이는 이 2018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2018년을. 예를 들어서 2018년이 정말 인류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어떤 혁명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디지털 혁명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써서 이 시대를 정의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라 세월은 그냥 꾸준히 아날로그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특징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나 4차라는 단어를 붙였다면, 언론다움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언론다움이란, 그죠? 한국에서 1896년에 독립신문이 생기는데, 독립신문 때부터 언론이 하고자 했던 그 본질이 지금까지 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그때는 신문밖에 없었으니까, 그때는 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독립이라는 이름이니까 그 시절에 언론다움이라는 거 하고, 이 시대에 너무나 언론사도 많아졌고 각자 다른 상황이 있는 이 상황에서 언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다르냐,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연속선인데, 그 연속선에서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 고민이라는 거죠. 이 고민.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 연속선에 대해서 강조는 안 하고 단절선,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 좀 다르다, 대산업 같기도 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더 강조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1998년도 미국 갔다 온 뒤에 20년 뒤에 다시 이제 미국을 갔다 온 경험으로는 조금은 더 균형을 잡아도 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답을 모르고, 어쩌면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없는 거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수가 답이라고 믿으면 그게 답인 거죠. 어떤 답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제목인데요. 제목이 사실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디지털 24시. 저는 24시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 펀드 매니저를 하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투자 상담사를 했죠. 제가 만져본 돈이 전체적으로 굴려던 돈이 한 50억 정도 됐는데, 투자 상담사로서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투자하는 것마다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한국의 금융시장은 금융의 논리로 안 돌아갑니다. 정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한국의 일상생활은요, 한국이 결정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국의 달러,
그리고 원화 환율, 한국 경제하고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춤을 추는 거고 한국의 금리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당히 세상이 불평등하게 지금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